예, 금방 소개받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세션 저희 세무사 부장님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고 인더스트리에서 SDN 관련돼서는 에반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많이 얻어가시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경상도 보리문디라 이제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SDN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세무사 부장과 굉장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름 이제 새로운 분야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베이스나 이런 거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 백그라운드 정도 충분히 다 그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만 오픈된 마인드,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기반 기술들 이 정도만 익히시면 충분히 캐치업 하실 수 있고, 보통 보면은 그 좀 서론이라고 해야 되나, 썰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혹시 지금 연배가 그 40 기준으로 오버되신 분? 예, 제 선배님 격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 후배님 격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도 좀 늦게 시작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2001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좀 하다가 뭐 서버,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뭐 ERP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일을 좀 했었거든요. 뭐 강사도 좀 해봤고, 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사실 그래서 제가 CCI도 따고요. 또 따다 보니까 몇 개씩 따고요. 뒤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여튼 항상 그 인더스트리에서 탑이 되시는 분들을 그 롤모델, 말 그대로 멘토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걸 많이 따라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컴퓨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네트워크 쪽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요럴 때 잘 바람 타서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인정받으면 뭡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뭐가 됐든 직장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는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SDN이라는 여기에 관련되는 기반 기술이나 이런 걸 먼저 익혀서 시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저기 앞 세션에서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세션을 제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백투더 베이직 한번 해볼 거고요.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일단 네트워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일을 하는 엔지니어 분들 계십니까? 거의 작네요. 제가 이거 잘못 준비해온 건데.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SMB, 엔터프라이즈, 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엄청 많고요. 기술로 본다면은 보통 예전 제가 이제 시스코에 다닐 때 기술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파운데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우팅 앤 스위칭.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런 파운데이션이 딱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위에서 쓸 수 있는 보이스, 시큐리티, 그 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막 지금 이제 핫하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시점은 이제 그런 게 이제 SDN 또는 뭐 빅데이터 또는 IoT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트워크 조금 색깔이 짙은 게 SDN인 것 같아요. 맞죠? 왜? 일단 네트워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뭐 어떻게 활용될지가 다양하고 사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도 보면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모델링이 돼야 된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IoT, 뭐가 됐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말에 일단 IP 기반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말 많으니까 버전 4 안 쓸 거고 버전 6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연결이 되고 뭔가 서비스, 데이터, 스토어를 하려면, 저장을 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단 앞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서두로 한번 얘기 드려볼 거고요. 뒤에는 뭐 네트워크 얘기해야죠. 데이터 센터 디자인은 어떤 건데 이렇게 해보겠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한 번씩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오픈 커뮤니티 맞죠? 늦었다가 맞죠? 예, 너무 처지는 분위기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터랙티브 하거든요. 뭐 세션 중에도 중간에 한 분이 일어서셔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뭐 태클도 그러고 잘못 알고 계세요 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스피치 하는 건데 사실 제가 타겟팅하는 어떤 고객 대상이나 아니면 특정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만 많이 해봐서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하지만 중간중간에 혹시나 제가 좀 미흡하다,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파트가 있으면 댓글 걸어주십시오. 아는 데까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에어리어에서 그래도 조금 이름께나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픈된 데 보면은 그냥 원오브된 어나니머스 그렇죠. 예. 여튼 한번 제 소개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저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저 서버 프로그래머 아니고 그런 쪽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쪽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또 관련된 일도 조금 해봤고요. 하지만 전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아이디가 넷맨입니다.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웬만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제 넷맨이라는 어떤 아이디를 제가 원래 BPN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해서 그 아이디를 계속 썼었고요. 그때는 저도 햇병아리였죠. 이제 막 공부하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남들이 올려놓은 거 보는 거 위주였고요. 그 뒤에는 사실 내전 따위는 글을 쓰는 게 랩 장비 다 쓰고 난다고 랩 장비 팔려고 라우터 몇 대 얼마에 팔게요 사주세요 뭐 그런 걸로 이제 글을 좀 많이 올렸고요. 최근에는 사실 제가 책을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책을 써보려고 한 10년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중간쯤 되면 누가 먼저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책이 뭐 보이스, 시큐리티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미 다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제 제가 뭐 이쪽 바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뭔가 다음에 또 새롭게 넣으면은 이번에 SDN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영석 부장이 먼저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럽기도 하고요. 자, 제가 네트워크 엔지니어인데 제가 그 다음 커리어 패스로 바라보는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트라는 어떤 그런 잡 포지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불경자. 예, 제 개인 히스토리입니다. 사업자 있어봤고요. 저기 조그만 파트너도 있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밴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안 해봤어요. 정책 기반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 인더스트리에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불경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뭘 원하는지 나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돈입니다. 진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10년째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는 말은 당신은 워커홀릭이야. 집에 와서도 말 몇 마디 하는.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밥도 아는 자자 뭐 이런 아시죠? 예. 전형적입니다. 집에 와서 몇 마디 안 합니다. 오자마자 노트북 켜고 일하고요. 딸아이도 이제 엄마를 닮아서 아빠는 진짜 기계 같다고. 예, 뭐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있죠. 또 그 보상을 다시 또 저는 인풋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도 저도 제가 이렇게 와서 어디 가서 세미나 발표하는 이런 부분은 다 회사 일에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남들한테 제가 아는 걸 알려주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걸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보통은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러 다니고요. 지금 이제 듣는 교육들은 다시 롤백 해가지고 개발자 교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나름대로 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을 때는 뭐든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배우려고 투자를 하는데요. 못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에서 키워드 몇 가지 뭐 얘기하는 거죠? 유니파이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컨버지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하지. 뭘 합해놓으니까 다 해야 돼요. 전 네트워크쟁인데 서버도 해야 되고 스토리지도 해야 되고 아, 너무 힘듭니다. 그게 정점이 어디냐?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CNA를 99년도에 했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CCI RNS를 따고 지금까지 모은 여타 다른 자격증 다 빼고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리고 시스코 업계에서 인정한다는 저거 하나 따면은 1억 준다고 했거든요. 어디 갔죠? 아, 예, 죄송합니다. 비음을 써야 되는데 예, 어디 있죠? RNS 이거 하나 따면은 1억 준다고 해서 제가 네트워크 입문했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아, 이거 한 개로 안 되나 보다. 하나 더 따보자 해서 또 땄어요. 또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제가 5개를 따고 지금도 마지막 이제 파이널라이즈 하려고 2개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시스코에서 저걸 주긴 주던데 돈 내라더라고요. 아, 돈 냈어요. 뭐 이때까지 드린 돈이 얼마인데 요 위에 있는 돈이라는 게 사실 요 밑에 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14년 제가 15년 이제 투자했는데 제 개인 스터디 하는데 저는 장비를 다 사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40대 기준으로 선을 그었던 게 밑에 후배님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 뭐 GNS다 뭐 시뮬레이터 다 있잖아요. 저 없었어요. 저 2500 라우터를 250 라우터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1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10대를 2000년도에. 네. 아,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더라고요. 학생 신분인데도 뭐 빌려주고 대출을 받았을 때 사고 뭐 공부하고 팔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제가 드린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어머니가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시는데 와이프가 정리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아까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저는 꽂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장비 필요 없잖아요. 버추얼라이제이션 뭐가 됐든 VM 기반에 맞죠? 클라우드 기반에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시뮬레이터나 그래서 그 당시에 BGP 네이버 업 만들면은 억을 받던 선배님들이 물론 지금도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들이 많은데 지금 대학교나 또는 고등학생들 라우터 30대 뿌려가지고 뭐 라우팅 돌리는 거 다 해보시잖아요. 맞죠?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때 커맨드와 지금 커맨드 일단 종류가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각각을 다 이해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대학교 막 졸업했는데 아, 놀라워요. 그만큼 그 어떤 지식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좀 더 서두르셔야 돼요. 왜? 파운데이션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SDN이나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기술들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고 그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라고 해서 지금 이 지식사회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그 지식을 먼저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공유하지 마세요. 지식을 공유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게 클로즈 커뮤니티예요. 오픈 커뮤니티가 이제 될 거예요. 나름 제가 제 후배들, 제 선배들은 인바이트 안 했습니다. 왜? 데려와봐야 힘드니까. 후배들은 많이 잘 들으니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아키텍트 그룹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포커싱 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 퍼실리티, 파워,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스토리지, 그 각각에 대한 기반 기술들이나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업계 트렌드, 그 다음에 업커밍 또 이머징 하는 그 테크놀로지들 스터디하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뭐 이렇게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유저 그룹도 있는데 다 클로즈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조만간 오픈할 거고요. 사실 내전 따와도 나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쓰고 계십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엔클라우드. 예, 그렇죠. 그 정도 쓰면 일단 스토리지나 뭐 그냥 맞죠? 뭐 오피스 툴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 쓰시는 거고. 아마존 EC2 써보신 분 없죠?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클라우드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클라우드 비즈 이런 거 써보셨나요? 네.
써보셨나요? 제가 15년 동안 웹 페이지,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EC2 기반의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걸 만들면서 나름 뭐 컨텐츠가 좋고 인기가 많으면 저도 한번 비즈니스 한번 해보려고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가 그런 용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엔드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이지 유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틸리티 컴퓨팅이나 그리드 컴퓨팅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각각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 있고요. 예전 우리 뭐 메인프레임, 클라이언트 서버 뭐 계속 그런 어떤 패러다임 얘기죠. 그 패러다임을 잘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나름 유틸리티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이 뭡니까? 그냥 스마트폰 돈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드 컴퓨팅이죠. 저는 가상화 쪽을 그리드 컴퓨팅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박스를 로지컬리 쪼개서 쓰는 것도 가상화고요. 여러 박스를 묶어서 하나인 양 쓰는 것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화 얘기하면 꼭 한 박스를 쪼개서 쓰는 V에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참 좋고 뭐 사용하기 쉽고 뭐 활용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기 내부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사실 웬만한 부분은 다 정리 끝났어요. 네트워크가 좀 남아있고요. 근데 네트워크도 사실 얘기를 드리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잘 아시는 회사들이죠. 거기는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SDN, 거기도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 팀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각 밴드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들이 가 있고요. 그네들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임플리멘테이션, CLI,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우리가 아는 인력을 훨씬 더 상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도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지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데이터 센터. 예? 다음요? 각?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이버 각이요. 네이버요? 예, 네이버 저 춘천이죠. 춘천 IDC. 제일 크죠. 얼마나 클까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웬만한 이런 스피치를 할 때 뭐 벤더 C사, 뭐 A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바로 얘기합니다. 시스코, 넥서스, 7K 30대 정도가 코어 스위치로 쓰고 그 밑에 각각 한 3티어 구조로 해서 서버는 뭐 몇만 대에서 뭐 많게는 이제 몇십만 대까지 바라본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해외는요. 아마존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마존이 자기들 AW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는 데일리로 증가하는 양이랍니다. 잽이 안 되겠죠? 맞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TOR 한 타입, 한 벤더의 제품만 2만 대 쓰고 있습니다. 한 벤더, 한 타입만 2만 대. 맞죠? 그 2만 대가 몇만 대가 되겠죠. 한 벤더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구글은요. 구글은 만들었습니다. 서버 얘기를 드리면 그렇죠. 우리 저기 PC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가장 커머디티 하드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뭡니까? 화이트박스, 베어메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PC예요. PC. 브랜드 PC 사서 OS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PC 아예 비싸. 용산 가서 조립할래. 각각 사서. 그래서 ODM, OEM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벤더들은 팩토리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도 저 같은 이제 저희 아리스타도 스타트업인데요. 작은 회사들은 공장에 맡깁니다.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나와서 거기다가 자기들 그 브랜드 마켓을 받죠. OEM이고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모델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 클라우드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 야, 빠져. 다이렉트로 나 이런 모델 만들어줘. 인텔 칩까지 와. 브로드컵 칩까지 와. 그리고 저쪽 중국 대만에 있는 ODM 밴드들, 매니팩처러죠. 맡겨놓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 쓰는 개비는 사실 지금 현재는 TOR 정도가 대다수고요. 구글은 예외입니다. 구글은 모듈로도 그렇게 만들어 쓰고요. 근데 좀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레퍼런스가 두 군데입니다.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제일 크게 한다고 하는 KT,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분들 그 네트워크 담당자나 서버 담당자나 이분들 만나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끔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신들이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니시라고. 너무 그렇게 많이 앞서가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담당자, 네트워크 부분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네트워크 담당자 분들이 뭐 코드를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네트워크 담당자 분들이에요. 차별화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뭘 하시겠습니까? 베어메탈 스위치, 화이트박스 스위치, OS 개발하고 필요한 피처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재밌는 얘기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시장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CP. 네. 페이스북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저희 회사도 백그라운드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대놓고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가 이제 상장 직전이라 사실 이런 퍼블릭 세미나도 못하게 되는데요. 그 키는 이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벤더들의 진짜 생존 위협까지도 걸릴 수 있다. 위태롭게, 맞죠?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PC 시장처럼 내가 필요한 그냥 하드웨어 스펙만 맞춰서 받아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OS 올려가지고. 근데 그 OS는 또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당부의 말을 또 한번 드릴 겁니다. 뭘 하셔야 되는지. 자, 그래서 밖에서 쓰실 때는 참 좋고 쉽고 활용도 높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 죽습니다. 저놈의 클라우드 때문에 스케일이 뭔지 뭐가 자동화 한다고 해서 스크립트 만들으라고 하고 네트워크 하는데 라우팅 스위칭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반 기술이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수준에서 끝입니다. 그 위에 뭔가 애드온 되는 게 프로그래머빌리티, 뭐 SDN 컨셉.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녹여 넣을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이쪽 바닥의 추세고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정형화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 SMB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길죠. 뒤에 게 너무 쉬워서 그럽니다. 자, 왜 안 되죠? 너무 많이 가네요. 자, 요런 거 트렌드 잘 따라가셔야죠. 자, 파도 잘 타셔야 됩니다. 한 번씩 피크 치는 가장 핫한 기술들 잘 옮겨 다니시면서 가셔야지 몸값 관리 잘 하실 거고요. 자, 클라우드는 사실 요렇게 보시면 와,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 지금 하시는 것도 늦어요. 그런데 한국은 괜찮아요. 아까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일단 대다수의 인프라나 엔터프라이즈 마켓이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기술들이 IoT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뭔가 효용성, 나름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녹음 잘 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이용하시나요? 구글, 구글.com 들어가셔가지고 트렌드라고 치시면 저기 URL을 넣을 겁니다. 야, 남들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사나, 뭘 쫓고 있나, 그런 걸 좀 알기 쉽게. 특히나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개별 프로토콜 레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떤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빅데이터, 뭐 IoT 한번 넣어봤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트렌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써 정점을 찍고 지나갔죠. 네. 이미 글로벌하게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는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야고요. 그 밑에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SDN이 너무 작네요. 맞죠?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IoT 지금 이제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스냅샷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네, 같은 해 2014년도 그 영석 부장님 앞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거의 다 그 VM웨어 자료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나름 갈 뻔했는데 제가 개인적 사정상 일단 안 가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야, 다 하드웨어 밴드인데 얘만 돌려, 소프트웨어 밴드.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비저널이라고 하지, 마켓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킹 분야도 여러분들 꼭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기본 컨셉인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던지는 메시지들 잘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번 물결 칠 때 잘 타고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 여기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회사지만 나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꽤 고속 성장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다음에 제품, 이더넷 스위치 밴드입니다. 단 하나, 저희는 하드웨어, 일단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스위칭 칩, 제일 중요한 거 사다 쓴다는 겁니다. 멀천트 칩이라고 얘기하고요. 에이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멀천트 칩,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앞부분에도 얘기했다시피 베어메탈 화이트박스 서버라는 컨셉이 일단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2007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구글이 뭐 여기저기 밴더들 불러도 놓고 얘기를 하던데 아예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다 빠져. 내가 다이렉트로 만들게 라고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베어메탈 화이트박스 스위치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해당대로 OS 만들어서 올리고, 원하는 기능도 개발해서 탑재하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구글의 G스케일, SDN에 초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선배분이 한 분 계신데요. 6개월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못 버텼습니다. 왜? 그 형은 저랑 같이 열심히 네트워크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갔더니만 개발을 시켰거든요. 네트워크 팀이라고 한 데서.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못 살아남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브로케이드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일단 잘 읽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얘기해야죠. 광파는 얘기 다 끝났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앞에 제가 컨셉, 이런 어떤 영석 부장님이 SDN이나 이런 컨셉을 다 얘기를 했는데 항상 베이스는 지키십시오.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커넥티비티, 이건 뭐 한 중고등학생이면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 충실히 따르십시오. 오버하지 마시고요. 자, 트래디셔널, 뭐가 트래디셔널입니까? as is, 지금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자, 3티어 네트워크 아십니까? Access, Distribution, Core.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탠타 내에서 필요한 부분, LB, 로드 밸런서, 파이어월, 뭐 어디 포지셔닝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뭐 라우팅은 뭐 OSPF다, BGP다 얘기를 할 거고요. 국내에는 데이터 센터에 BGP를 돌리는 데는 없죠. 그 호스팅 환경이 데이터 센터 IDC라고 얘기하죠. 기존에 상면 제공하고 로케이션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데서는 밑에 가입자가 뭐 BGP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구성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L3 계위하고 뭐 L2 계위 얘기하고 그 다음에 TOR, Top of Rack이죠. 맞죠? 렉 위에 스위치 하나 딸랑 놓고 그 안에 있는 서버들 다 수용하는 구조로 디자인을 합니다. TOR 말고 뭐 MOR, EOR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미들 오브로, 엔드 오브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그 스위치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렉 위에 있으니까 탑 오브 렉이에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로라면 로, 행. 렉을 쫙 세워놓고 맨 끝열에다가 장비를 놓으면 엔드 오브 로. 그 다음에 렉이 쭉 있는 데서 가운데에다가 스위치를 놓아놓고 모든 서버들 결선하시면 그게 MOR입니다. 말 그대로 스위치의 로케이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커넥티비티, 뭐 이런 그림은 전형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뭐 따로 퀘스천 없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디자인의 속성이 뭐냐?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L2 디자인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저기 L2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패닝트리 하면 학을 때문에 학을 때. 지금도 스패닝트리 때문에 골머리 아플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하지만 서버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2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경 쓸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쟁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L3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검증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본다고 하면 무조건 L3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한번 더 언급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뭐 OSPF 어느 정도 중견 규모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스케일이 많이 되면 한 BGP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BGP는 뭐 BGP 프로토콜 일단은 어느 정도 배워는 보셨죠. 근데 실제 지금 BGP 운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영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그럼 또 제가 또
너무 또 돌아가야 되는데, 여튼 저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나름 BGP는 잘 알고 있고 잘 핸들링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그 트래픽 엔지니어링한 부분 자체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뭐 나름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돈의 그런 프로토콜 중에서는 BGP가 베스트입니다. 그걸 좀 더 응용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BGP SDN이라고 얘기하죠. 뭐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뭐 그런 SDN 임플리멘테이션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만든 그림이고요. 나름 그들이 생각했던 니즈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뭐 흔히 아는 뭐 텔넷 접속에서 뭐 SSH 접속에서 컴퓨테이션 밀어넣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RESTful API로 해당되는 애트리뷰트들 핸들링하고요. BGP 스피커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전체 토폴로지를 어웨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 서브스크립션,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예전부터 스위치가 그 밖에 보이는 박스의 포트하고 내부에 실제 스위칭할 수 있는 캐패시티하고 미스매치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라킹, 남블라킹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버 사이드에 텐지링크 뭐 10개 줬는데 옴링크는요, 텐지링크 10개 써야지 1:1 매칭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쓰잖아요. 맞죠? 서버 사이드에 텐지링크를 10개 줬지만 옴링크는요, 한 20째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들 그 정도 써서 돌릴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니까요.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빅데이터, 하도 이런 환경은 말도 안 돼요. 난리 나요. 일단 무조건 오버 서브스크립션 되면은 중간단, 인터미디엇 스위치 이런 애들 다 버퍼 관련된 이슈 생기고요. 드랍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개런티 안 되는,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이상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너럴하게는 워킹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10대 1 정도, 그리고 진짜 월스트한 경우에는 50대 1까지 해가지고 꾸밉니다. 그만큼 이제 말 그대로 상단, 그 다음에 서버 투 서버, 뭐 이런 트래픽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 뭐 VLAN이 됐든 VRF가 됐든 뭐 활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뭐 일단 심플해요. 계속 해왔던 거고 별 무리 없이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애플리케이션 쓰는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진짜 레퍼런스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L2 일단은 무조건 L2는 줄이십시오. L2에 대한 바운더리는 무조건 줄이시는 게 나이스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철칙입니다. 나디아 펄만이 스패니트리를 저기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이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안으로 내놓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아시면은 제가 상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없으신가요? 그 트릴이라는 기술이 있죠. 트릴. 시스코, 트릴의 이제 뭐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시스코의 패브릭 패스가 있고, 뭐 주니퍼 같은 경우 큐 패브릭이 있고, 들어보셨나요? 국내에는 거의 쓰는 데가 없죠. 패브릭 패스는 한 군데 쓰고 있습니다. 플래닝? 예. 그래서 여튼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개발해놓고도 이게 아니라고 해서 한 번 더 바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장성, 스케일러블, 또 앞에 다 붙입니다. 요즘에 매시블리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단순 렉 뭐 몇십 개? 몇 백 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천 개씩 늘어나고 스위치가 몇 만 대씩 늘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1:1 뭐 HA 구성하는 법,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디자인 컨셉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그 나잠이라고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전체 인프라 네트워크 쪽 총괄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제가 저저번 달에 그 본사 저희 출장 갔다가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야, 진짜 이런 웹 스케일이 뭐고 스케일 아웃이 뭐고 디자인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니 하니라고 반말은 안 했겠죠. 예, 얘기를 하니 간단해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가려고 하면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레벨로 복잡하다는 거는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내 잡 시큐리티, 나 안 잘리려면 이만 나만 알아. 이거 왜 넣었는지 나만 알아. 뭐 그런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 많이 하시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망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항상 오픈 프로토콜 위주로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뜯어서 보면은 별 내용 없어요, 사실. 뒤에 나오는 이제 투티어 네트워크 얘기를 할 건데요.
단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망해야 되고, 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관련된 건 일단 무조건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오토메이션, 자동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심플하려면 L3 쓰십시오. 작은 규모는 OSP2, 큰 규모라고 BGP. 그 다음에 하이퍼폼. 네트워크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그 레이어 자체를 중첩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줄이십시오. 보통 투티어 네트워크, 리프 스파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 용어입니다. 아예 단일 시스템으로 서버 한 1000대 정도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 파드나 존이나 이런 형태로 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줄여야지만이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성능. 그래서 네트워크 뭐 애플리케이션 성능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원지 텐지 10배의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키입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원지 텐지로 갈 때 키는 뭐냐? 실제로는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딜레이를 줄여서 대략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속도,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을 8배 정도 올리실 수 있어요. 물론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지 10포트와 텐지 한 포트의 가격 자체를 비교했을 때 텐지 한 포트가 적어야지 구매하시겠죠? 일단 지금 시점은 이제 그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이제 작년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원지, 텐지 수합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아닙니다. 텐지 서버도 많이 안 쓰시고요. 그나마 쓰는 데가 버추얼라이제이션, IP 스토리지 거기가 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IT 강국이고 나름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를 리딩한다는 메시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프라, 인터넷에 대한 어떤 보급률은 높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해외 어떤 그런 대형 또는 뭐 테크놀로지 리딩하는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그분 담당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간단해요. 우리 회사의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라는 거, 서비스가 없다라는 게 일단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게 몇 개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붐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멀천 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에이직 쓰다가 지금은 인텔 브로드컴 칩. 물론 사실 그 외에 마벨이나 또 뭐 밴더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용 칩을 쓴다는 겁니다. 밴더는 에이직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만든 제품 자체도 성능이나 그런 포 테스팅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일례로 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넥서스, RH 만드는데 거의 한 6년 다 걸렸습니다. 카탈리스트 6500 잘 팔고 있었는데 그 다음 모델 고객들한테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없다 이거죠. 너무 늦어요. 그런데 멀천칩은요. 일단은 규모입니다. 규모의 경제고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회 법칙에 근거해서 한 2년마다 그런 어떤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포텐스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밴드 스위치를 안 씁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저희 나라도 이제 조만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OS는 리눅스 공부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요? 그런 스위치들의 OS는 다 리눅스입니다. 데비안 계열이 좀 많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페도라 계열이고요. 그 우호의 법칙, 이제 뭐 스위칭 칩 얘기하면서 트랜지스터 얘기하고 왜 2년마다 트랜지스터 개수가 두 배씩 잘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잘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이제 뭐 에이직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포트 에이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 스위치 밴드마다. 그 포트 에이직이 항상 제한이 걸려요. 왜? 포트 에이직 연결하다가 패브릭 넣고, 패브릭 넣은 데 대해서도 뭐 그런 캐패시티나 이런 걸 고려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뭐 백프레셔 이슈가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골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그 에이직은 하드웨어 피처 기반으로 일단 밴드와 드라이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 피처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제너럴 한다고 하면 쓸 리 없죠? 비싸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멀천 실리콘은 지금 현재는 일단 트렌드입니다. 특히나 SDN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몰랐는데 영석 부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인텔 일단 반신반의예요. 인텔의 기술력, 하드웨어는 인정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잘 하는 밴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지금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리눅스 기반의 네트워크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에 OS만 따로 떼어서 비즈니스하는 회사도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드맵 한번 보셔야 되죠. 와, 도대체 그뭐 상용칩 얘기하는데 걔네들 도대체 얼마만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칩 하나입니다. SoC, 스위치 온칩, 시스템 온칩. 그 스위치 하나, 그 칩 하나가 스위치고요. 그 스위치의 용량이 보시는 것처럼 칩 하나가 텐지 128포트를 제공합니다. 원 RU이면서 텐지 128포트. 사실 원 RU는 아니에요. 2RU에 텐지 128포트짜리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 버전이고요. 자, 올해 저희 한 10월 이후죠. 브로드컴이 이제 그네들의 트라이덴트 3 토마호크 얘기를 하죠. 그게 나옵니다. 자, 칩 하나가 텐지 256포트예요. 난리 났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왜? 저 쓸 데가 없어요. 어디 한국 고객 어느 분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뭐 저렇게 큰 시스템은 저희가 이렇게 도입하기가 뭐. 하여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부분이 같이 뒷받침돼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건 지금 해외에 있는 그런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는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는 항상 저쪽에서 먼저 이니시에이트 되고요. 저희가 좀 팔로우하는 형태로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지 포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개수 보시는 것처럼 계속 리니어, 거의 리니어 하다 봐야죠. 리니어보다 좀 더 올라가죠. 왜?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CPU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기반이죠. 뭐 무거워로 혹시 군대에서 얘기한다는데 네트워크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개수, 그 다음에 뭐 텐지 포트의 개수, 그 다음에 뭐 버퍼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위치들이 이제 이런 그 스피드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 원지 텐지, 뭐 텐지 40지, 40지, 100지 요럴 때 보면은 일단 시리얼라이제이션 딜레이나 이런 부분이 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스위칭할 때도 버퍼라는 걸 꼭 써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이제 다이나믹 버퍼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반대로 딥버퍼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스위치 나름 스위칭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딜레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야 된다고 해서 딥버퍼, VOQ, 버추얼 아웃풋 큐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녹여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버퍼도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6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버전 6 이제 수용 많이 하겠죠. IoT가 됐던, IoE가 됐던, 맞죠? 이제 버전 6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데이터 센터, 특히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 다 끝냈습니다. 우리나라는 KT가 이제 올해 이제 다 준비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버전 6 기반의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LPM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는 얘기죠? 라우팅에서 LPM. 라우팅 뭡니까? 우리가 딱 정의해서 얘기하면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베이스에서 포워딩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치라고 해서 활용하죠. 상용칩들은 보면은 호스트 라우트 또는 LPM 이렇게 각각 테이블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는 어느 상용칩이나 거의 비슷해요. 단 벤더들은 조금 다르고요. 시스코 같은 뭐 세프나 이런 거 이제 잘 아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일단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엔지니어고, 아마존에서 실제 그 네트워크 디자인 아키텍트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좀 빌려와서 일단 참조를 했습니다.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일단 저런 테스트를 다 해보고 검증을 다 해봤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뭐 CCNA 수준으로 얘기할 때 링, 스타, 트리 다 아시는 얘기죠? 각각 중간에 있는 게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풀메시, BGP나 이런 거 하시면 뭐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3D 큐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평면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맞죠? 파워포인트 딱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두고 연결 잘하면 끝이라고. 그 다음에 4D 큐브, 뭐 플래너 메쉬, 그 다음에 2D 버터플라이, 플래튼더 2D 버터플라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올려서 돌릴 수 있는 망은 아니고요. 이런 망에 특화된 라우팅 프로토콜도 개발,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 그리고 그걸 연구가 끝나고 어느 정도 프랙티컬 하다 보면 실망에 적용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네트워크 관련되는 테크놀로지를 리딩하는 쪽이 어디냐? 벤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니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타? 아니에요. 클라우드 사업자예요. 단연코 저는 구글, 아마존이라고
그네들의 내부 기술력은 이미 벤더의 어떤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ETF, IEEE 표준화 단체들 어떠세요? 굉장히 느려요. 1년에 2번, 뭐 4번, 6번 그렇게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요. 제조업체한테 일단 무조건 레퍼런스 모델 만들어서 가져와서 자기들이 먼저 씁니다. 그 디플로이 하는 수준이 수십만 대의 서버 위에서 수만 대의 스위치 위에서 끝난 얘기 아닙니까? 호환성, 그 다음에 안정성 다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술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하나하나씩 시장에 오픈되는데요. 구글이 참 얄미워요. 개발해서 다 하고 나서 다 쓰고 잘 되는 거 보통 바로 오픈 안 해줘요. 한 대략 주기가 보니까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5, 6년 뒤에 살짝 하나씩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캐치업 한다는 게 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액티비티, 사실 그런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희 한국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런 걸 잘 녹여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면 뭐 드래곤플라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2D 토러스, 그 다음에 3D 토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림은 요거 하나 끝입니다. 클로스. 그게 2티어 클로스냐 3티어 클로스냐 뭐 폴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망은 3D 토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기 구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러닝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 슈퍼컴퓨팅 환경에서 그런 걸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이미 러닝하고 있답니다. 검증된 얘기고요. 자, 클로스는 지금 현재 일단 제가 파이널로 얘기 드리는 그냥 표준, 지금 얘기하는 뭐 일반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저런 모델입니다. 클로스,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2티어 클로스, 3티어 클로스 안 들어보셨나요? 1950년대 중반이죠. 찰스 클로스라는 분이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로스바 패브릭 아키텍처, 그러니까 폰 시스템들 연결하기 위한 교환기에 아키텍처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가장 베이직한 그런 컨셉을 가져온 게 네트워크 스위치의 스위치 내부 아키텍처를 제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확대가 돼서 막 레벨로 데이터 센터 구성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on-blocking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디자인을 두 개 다 밑에 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보시면은 요 밑단에 있는 그림이 말 그대로 지금 알고 계시는 TOR 스위치, 렉 스위치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서버들이 다 하나씩 그 스위치에 붙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파이널은 일단 기억하실 거는 클로스 네트워크, 2티어 네트워크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non-blocking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디자인은 아까 보신 검토해본 내용에서도 클로스바 또는 이렇게 버터플라이, 클로스 한 3가지 타입밖에 없다. 근데 왜 non-blocking 계속 얘기하세요? 뭐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섞이고 마든 뭐 클라우드 같이 여러 가지 트래픽 플로우가 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어떻고 그리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자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non-blocking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이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위치의 상용치, 텐지포트가 뭐 256개까지 지원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디자인 이런 게 가장 심플하게 구현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수식입니다. 아, 이게 또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형화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좋죠. 사실 이건 그 당시에 그 50년대 중반에 나와 있는 논문에 이미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수치고요.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TOR 단에서 실제 텐지포트 몇 개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스위치는 몇 대나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3티어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수식이 바뀌죠. 3승에 나누기 4. 그 다음에 스위치 개수는 5 곱하기 n에 2승에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스위치와 포트 수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뭐 연산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티어 네트워크가 뭐 이런 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안점이 뭐냐, 이쪽 TOR 단 또는 보통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저희가 이걸 2티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3티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저도 이거 처음에 좀 헷갈렸었는데
요거 두 개가 뭉쳐진 형태로 구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다 이렇게 분리가 된 형태로 구현이 됐습니다. 렉스위치 T1은 T1이라고 별도로 두고요. 따로 리프라고 하고 있는,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입니다. IP 패브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S3망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요 망 안에서는 어떤 포인트에서도 블락킹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커넥티비티가 다 있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1번 리프 스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위치가 바라보는 위의 스위치들 모두 스위치 다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ECMP 환경이라는 겁니다. ECMP 로드 밸런싱에 대한 효과, 확장성 이런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되기 때문에 ECMP가 그럼 몇 개까지 지원될 것 같습니까? 예? 16개요? 좀 더 쓰셔야 되는데. 좀 더. 보통 지금은 32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64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윗단의 스위치가 64대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텐지포트가 뭐 2000대 이상씩, 2000개 이상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링크들의 밴드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개를 묶어서 번들링 하거나 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용되는 어떤 기준을 2대1 정도 오버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이게 완전 남블락킹 한다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2대1 정도 고려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서버나 이런 부분 스위치, 그 다음에 포트 필요한 수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희 장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놔봤고요. 3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T1을 두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리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파인, 스파인 오브 스파인이라고 해서 하나 더 두는 형태입니다. 더 스케일이 큰 망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뭐 숫자 대비해서 뭐 호스트 개수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뭐 12만 대 정도 서버, 뭐 텐지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뭐 1밀리언 개, 100만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 100만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망이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아마 그런 망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어떤 기반 구조에서 디자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슈퍼컴퓨팅 환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라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그거 실제로 응용해서 쓰는 타이탄이라는 슈퍼컴퓨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GPU, CPU 기반의 서버를 그런 3티어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클라우드 사업자의 네트워크 디자인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유출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만드는지요.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그 다음에 버퍼,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케이블링,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링크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ECMP 환경을 구성하다 보니까 링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트러블슈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RC 에러가 하나 난다고 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지하시는가? 그런 거를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리액티브 방식이라고 하죠. 문제 생기고 트러블슈팅 해봅시다. 다 장비 들어가서 조회해보고 또는 SNMP나 이런 거 긁어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프로액티브입니다.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리 디텍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되는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보통 얘기하는 파일을 하나 가죠. 뭐가 됐다. 폴트 하나, 두 개, 세 개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링크 레벨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노동장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SPF보다는 BGP를 선호하고요. OSPF 잘 아시는 것처럼 링크 스테이트, 플러딩이나 이런 아키텍처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에어리어 자체를 디자인할 때 노드 수, 라우터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BGP 가장 프리퍼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러 가지 팔러스 베이스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 다 내려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버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드렸죠? 모듈러나 중간에 스파인 레이어가 됐을 때 미스매치 나는 그 속도, 인터페이스 타입 보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마이크로버스트나 이런 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 꼭 고려해야 되고요. 자,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제이션. 이제 SDN의 뭐 전초 단계죠. 실제 그러면 내가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VM이 뭐가 있는지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 쓰셔도요. 네트워크적인 뭡니까? 문제 생겼다는데 포트 뽑아야 돼요. 셧다운 해야 돼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엑셀 시트 열심히 확인하실 겁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장비 레벨에서 그런 거 다 API, REST 인터페이스 연동해서 장비 레벨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걸 한 단계 더 진화시킵니다. 모든 걸 자동화시킵니다. 시스템에서 딱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하부단에 있는 VM들 마이그레이션 자동으로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폴트 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서머리 인포메이션 이런 걸 만들어서 장비가 자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게 다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그 브로드컴의 트라이덴2 기반으로 일단 얘기 드린다고 하면 뭐 VxLAN이나 MBGR이 다 지원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오픈플로우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다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잘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제입니다. 거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 망하고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우리 중요하고 성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버추얼 네트워킹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링, 너무 복잡하죠? 케이블링 옵션이 다양해집니다. 10G, 40G, 100G, 뭐 인터페이스 타입은 다 아시죠? SFP 플러스, QSFP 플러스, 그 다음에 100G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걸 자체를 또 여러 가지 아틱 수준으로 얘기해서 케이블링 할 때 그걸 카퍼냐 아니면 광타입이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들 최적화시켜서 또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팔로우 하셔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체 디자인 아키텍은 그런 거에 다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걸 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패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디텍션을 하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팅 스위칭에 있는 피처가 아니에요. 내가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리눅스 기반의 베어메탈이나 화이트박스 스위치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특화된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하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 프로브 패킷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전반적인 망에 대한 건강도, 헬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임플리멘테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네트워크는 심플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심플해야지만 스케일러블, 확장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나 이런 부분 이제 굉장히 속도의 전쟁이 될 겁니다. 400G 이더넷이 작년 4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400G 이더넷 프로토타입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넷이 굉장히 불편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시장이 택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베이스되는 이더넷에 대한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 기술 트렌드는 꼭 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 밸런스나 파이어월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지 뭐 그런 데 대한 얘기.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 내렸다 운영진한테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시간이 제가 또 많이 오버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리눅스 공부하십시오. 해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OCP 프로젝트 웹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서버가 어떻고 스토리지가 어떻고 네트워크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오픈소스 라우팅 CLI 커맨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픈소스 라우팅 코어가나 조 볼디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게 쓰일 거거든요. 파이썬. 제가 99년도에 처음 배운 언어인데 땅을 치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때 잘해둘 걸. 왜 지금 와서 내가 개고생하나. 스크립트 언어는 꼭 하나 무기로 만드십시오. 그게 필요한 세상이 옵니다. 자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느라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